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국하고 고등학교가 조금 차이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적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공업계 아니면은 뭐 인문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3년,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4년. 그래서 아이들이 9학년 때 가서 12학년까지 합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적에는 13학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거는 없어졌고, 그래서 아이들이 12학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그 고등학교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이민을 바로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이들이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올해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을 딱 지나갔어요. 물론 큰아이도 있지만 큰아이 할 때 이제 많은 걸 배웠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했던 제가 몰랐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아이들을 서포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토론토다 보니까 토론토에 있는 그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부르는 것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시스템이 다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이들이 거의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IB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IB 같은 경우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뭐 인터내셔널하게 다 recognize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영국에 있는 뭐 케임브리지를 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데서 알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유럽을 가는 대학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유럽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AP라는 거가 있어요. Advanced Placement라고 돼 있죠. Advanced Placement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학에 갈 적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STEM이 있습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 수학, 뭐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뭐 이런 쪽의 테크놀로지. 그래서 STEM 같은 경우를 하면 아이들이 벌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 수학적인 재능이 있고 사이언스에 대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ar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rt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art하고 art, regional art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r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가 카디널 카르라든가 뭐 그런 데는 레이팅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뭐 10등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레이팅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regional art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어디셔널 아이들이 보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막 완전히 내가 예술로 밥 먹고 살 게 아니면 뭐 약간 취미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재능이 있을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IB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이거는 진짜로 본인이 자신이 있는 아이들 진짜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저는
했으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에세이를 쓴다라든가 이제 그 어드미션 할 적에 에세이 자기 성적표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아이들을 IB 프로그램에서 받아줘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알아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에세이를 뭐를 쓰냐면 내가 만약에 유엔의 총장이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지 를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질문을 보면서 야 이거를 도대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토 내에 있는 대학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IB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가 70점을 받은 거하고 일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90점을 받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대학을 더 많이 들어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이게 일반 프로그램 90점 받은 애들이 오히려 대학은 더 잘 간다. 토론토 내에 있는 대학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이를 갖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줘. 저는 그런 거는 추천 안 드리고요. 어쨌든 요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아트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이 레이팅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아트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은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다 아이들을 레슨을 받을 때 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한국 같으면 학원 차에서 실어가가지고 미술학원에 보내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뭐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게 힘듭니다. 아이들을 다 부모들이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 있고 열정 있는 엄마들이 다 이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 퍼포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가 축구 시합을 가야 돼요. 미국으로. 왜냐면 안 그러면 뭐 하키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미국으로 시합을 가야 돼. 뭐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내가 경기를 뭐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일반 프로그램에서 뭐 일주일을 학교를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공부를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퍼포머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배경이 돼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이머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프렌치 이머전을 한 아이들은 프렌치 이머전 하이스쿨을 쭉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뭐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일반 프로그램은 이 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이 고등학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랬을 때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카데믹 같은 경우, 유니버시티를 가려면 아카데믹 코스를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applied라는 게 있고요. applied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지 가는 아이들 뭐 이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업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 대학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플러머 될 거야. 일렉트리션 될 거야. 이러면은 뭐 코업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 있죠. 수학을 내가 IB 수학을 들을 수 있고요. 수학을 AP 수학을 들을 수 있고요. STEM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아트는 모르겠어요. 수학을 아카데믹을 들을 수 있고 수학을 applied를 들을 수 있고 수학을 다시 코업을 들을 수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IB English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 English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glish를 아카데믹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nglish를 applied를 들을 수 있고 English를 코업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차이점은 뭘까요? 이제 한 과목을 갖다가 레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아이들이 듣는데 IB를 하는 아이들은 수학이 진짜로 장난 아니죠.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해요. 그 다음에 AP를 하는 애들은 조금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큼 강도가 센지 안 한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IB하고 아카데믹하고 수학을 비교를 했을 때 영어를 비교를 했을 때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가 area A가 있고 우리 동네 B가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사는데 area B는 미시사가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에서 학교들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엘레멘터리 스쿨 같은 경우는 피더 스쿨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피더 스쿨 6개에 다니는 아이들은 하이스쿨 요거 3개를 자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더 스쿨 A가 프렌치 이머전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프렌치 이머전 돼 있는 학교를 그냥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3개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초이스가 있습니다. 요거 3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 이 동네에 살지만 우리가 토론토에 살지만 미시사가에 있는 스템에 돼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스템에 있는 이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면 돼요. 시험을 봐서 아이가 떨어지면 그냥 이 중에서 하나 다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IB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가지고 IB만 전부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프로그램도 같이 있어요. 이 학교는 IB하고 레귤러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학교는 AP하고 레귤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이머전 같은 경우는 프렌치 이머전하고 뭐 AP도 할 수 있고 레귤러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들마다 우리 학교는 IB가 있고 대부분 IB하고 AP 같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AP하고 프렌치 이머전 같이 하는 경우 있고요. 졸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고등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첫 초이스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플라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프로그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그 오디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IB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적도 좋아야 돼요. 한 90점 이상 아이들이 뭐 80점, 90점 뭐 이 정도 돼야 되고요. 그 수학 점수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가 AP도 같이 하고 싶다. 우리 아이가 가능하냐 하고 그 엘레멘터리 스쿨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선생님 될 거다 너 봐라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을 놓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 IB하고 레귤러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레귤러 프로그램을 하다가 얘가 뛰어나요. 뛰어나면 내가 IB를 한번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학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옵션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IB로 처음에 합격은 했지만 일반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하게 되면 일반 프로그램으로 그냥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에 따라서 이게 그 아이들의 옵션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가 1, 2, 3, 4, 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다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생활이 어떤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은 참 학교 편하게 다닌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타임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니까 8시에 가가지고 2시 반이면 끝나요. 집에 옵니다. 2시 반. 한국은 뭐 9시 뭐 이러죠? 네. 저희는 2시 반이면 옵니다. 2시 반, 3시면 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제가 아는 아이들은 프로젝트 하느라고 진짜 밤 12시까지 한
매일 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시 반, 3시면 집에 와가지고 맨날 노는 애들도 봤고요. 이거는 진짜로 캐나다는 아이들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self motivation이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를 가겠다. 나는 수학을 IB를 갖다가 90점을 맞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엄마가 시키고 선생님이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야자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밤 12시까지 버티면서 공부를 합니다.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시간표를 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9학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표를 주죠. 10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는 수학을 듣고 저녁에는 영어를 듣겠다. 아니면 이 세메스터에는 내가 사이언스하고 마스를 같이 들으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나는 요번 학기에는 영어하고 수학만 듣고 다음 학기에는 과학하고 뭐 다른 거를 듣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임테이블을 자기가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 같이. 그리고 다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을 들지를 않아요. 우선 영어, 수학, 과학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미술을 들을지 음악을 들을지 예술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로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박식해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모차르트가 누군지 알았어야 됐고요.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거는 르네상스 타임이고 이거는 무슨 몬 타임이고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박식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과목을 굉장히 다양한 거를 한국은 가르칩니다. 저도 뭐 세계사, 무슨 뭐 역사,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들었어야 됐죠. 근데 토론토는 캐나다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영어, 수학,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이 세 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야, 너 미술 알 필요 없어. 뭐 무슨 르네상스 타임에 무슨 나온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 뭐 알 필요 없죠. 솔직하게. 이거는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진짜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안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초이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IB를 듣다가 엄마 나 이건 IB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어플라이드를 할 거야. 뭐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거는 한국하고 틀린 건 mandatory volunteer hour라고 그러죠. 사회봉사를 40시간을 해야 돼요. 4년 동안 뭐 40시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사인해가지고 내야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requir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것만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해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많은 박식하게 여러 과목을 듣지만 캐나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4개 영어 과목을 들으면 돼요. 1 credit per grade 했죠. 그래서 1년에 0개. 그러니까 1년에 1개씩 들으면 돼요. 1년이 2학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내가 1학기에 영어를 들어도 되고요. 2학기에 영어를 들어도 되고. 이거는 제 아이들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프렌치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3개의 mathematics 됐죠. 이건 한 학교의 예를 제가 하나 뽑아온 거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과학 3개의 수학 과목, 2개의 사이언스. 2개의 사이언스라는 것은 사이언스도 나눠지죠. 예를 들면 biology를 했다든가 chemistry를 했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2 과목의 사이언스를 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one Canadian history 해야 되고, 그 다음에 one art를 해야 되죠.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하나의 그 Canadian geography, 캐나다 지리예요. 하나의 art program, 음악을 하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하든가 그 중에 한 과목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n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이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어떻게 보면 체육 시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one civic and career study, one civic 사회 같은 거. 그 다음에 one of English friends or third language or social science or Canadian and world study, co-op education. 요거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요 운동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 차이는 제가 요 중에서 한 과목 선택. 여기까지 요것만 하면 compulsory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elective course가 있죠. elective course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들이 교양 과목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듣고 싶으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엑스트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려면 4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학교가 좋은 건지, 어떤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지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